안녕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HLB가 양전했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다가 양전을 했습니다. 보통 패턴이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오게 되는데 밑꼬리 달고 한 번 상승, 두 번 상승에 양전을 해버렸습니다. 호가창을 보면은 플러스 전환이 됐습니다. 0.31% 플러스 전환. 메릴린치에서 매수가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HLB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만주, 여기 8천주, 그 다음에 97,500원에 또 이렇게 5천주 걸려 있고요. 기획재정부 차관은 한국판 게임스탑 가능성에 기재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게임스톱 다음 타겟 은까지 동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준이 온스당 1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귀금속 판매사 APMX에서 현물 은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 때문에 다수 제품의 경우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며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이 없어서 지금 못 판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고려한 은 가격은 1000달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쇼스키즈가 아니라 은가스를 의도적으로 억눌러서 싸게 매입했던 JP모건을 혼쭐내기 위한 데 초점을 두고 있다. JP모건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요, 이 코맥스에 보관된 양의 약 절반에 달하는 게 JP모건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대략 2억 트로이온스라고 하고요. 트로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그램으로 바꾸면은 30g이 됩니다. 그래서 2억이면은 60억 g이 됩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60억 g을 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폭스바겐이 과거 2008년도 쇼스키즈가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랑 비교해서 여기가 너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가지고 홀드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격을 이제 잠깐 보면은 여기가 400달러, 여기가 800이잖아요. 두 배가 뛰었습니다. 최근에 게임스톱도 150달러에서 300달러로 두 배를 한 번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요 위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왜냐 400에서 800이잖아요. 두 배가 뛰었던 요 자리가 좀 비슷한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고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하죠. 이렇게 돼서 폭스바겐 때랑은 좀 차트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정도만 할 수가 있고, 지금 상황이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서 한 번 더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차트고, 그 다음에 여기 쌍봉을 찍고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차트고,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차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LB가 장이 끝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전이 됐었다가 쭉 다시 우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1.76%로 음봉 마감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저점을 살짝씩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특징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살짝 높여가고서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스톱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공매도 잔량이 줄었습니다. 지난번에는 5,700만 주, 유통 주식의 140%에 달했었던 게 이번에 공매도 잔고가 줄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의 53% 수준으로 2,700만 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 주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헤지 펀드가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겼죠.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자도 연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감마스퀴즈도 대폭 해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가격 콜옵션을 대거 판매한 마켓메이커, 대형 금융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델타 해칭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콜옵션 가운데 주간 주식 옵션은 지난주 금요일 1월 29일에 만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폭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부터 거래돼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8일간 거래되는 게 주간 옵션입니다. 겹치는 요일이 있겠죠. 그때는 이번 주, 다음 주가 동시에 거래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빈후드는 여전히 매수를 제한했다. 거래 제한은 계속됐다라고 했고요. 자, 장 개시할 때는 1주를 살 수 있었는데 4주로 늘었고 오후에는 20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로빈후드가 헤지펀드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좀 의심을 받고 있죠. 로빈후드가 이렇게 거래 제한을 하고 나서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신규로 매수할 때 그렇고, 여전히 게임스톱을 이미 20주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 통제되면서 주가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블랙록이란 뱅가드들의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중에서 액티브 ETF라던가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출회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게임스톱 다음에
은의 가격을 올리자 이런 얘기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은 1대 15 수준인데 JP모건 등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의 공매도로 1대 64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은을 사들여서 요 1대 15 수준으로 맞추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은의 가격은 온스당 25달러가 아니라 1000달러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은 가격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 크기가 훨씬 크다.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올랐을 때 200억 달러, 그러니까 20조 원에 달했는데 은 시장 규모는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1000조에 달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훨씬 사이즈가 크고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런던에서 하루 거래되는 은은 5억 온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간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하루 동안 거래가 되는 굉장한 규모로 거래가 되는 것. 그래서 바닷물을 비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배치 형님들은 은에 대한 숏 포지션이 많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따르면은 2019년 중반 이후 롱 포지션이 더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 CFTC는 은 시장이 요동칠 경우 증거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데 이제 과거에 매집을 했던 헌트 형제가 1970년도에 활동을 했는데 가격을 온스당 3달러대에서 10달러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배 정도 올렸죠. 그런데 이 CFTC가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소유량을 300만 온스로 제한하니까 매집을 했으면 굉장히 많은 수량을 가졌을 텐데 요게 제한이 되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 20년 이상 요 10달러까지 밀어 올렸던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개인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모아가지고 많이 모으니까 소유량을 제한하는 것은 뭐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또 회의적인 시각의 한 요소가 되고요. 어제도 봤듯이 월스트리트 배치 개인들의 분열, 월스트리트 배치에서 매수 주장은 배드 아이디어다 라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기들의 논리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음이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게 논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티드 된 시장은 맞지만은 요게 우리가 될 것 같지가 않다, 이러한 주장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 시장에서는 그 개미들이 이제 미워하는 게 시타델이 멜빈 캐피탈에게 또 자금을 또 추가로 줬잖아요. 그래서 1억 8천만 달러를 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가스 올리면은 시타델 좋은 일만 시킨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적군이 명확하지가 않죠. JP모건이랑 싸우려고 하니까 시타델은 좋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결국에는 이 매입을 부추기는 게 게임스톱에서 다른 주식으로 은 시장 같은 걸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헤지 펀드들의 작전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깊이 우선 탐색이랑 넓이 우선 탐색이 있는데 DFS가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BFS가 넓이 우선 탐색인데 1, 2, 3, 4, 5, 6 이렇게 가죠. 깊게 파고 옆으로 갑니다. 근데 BFS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하나씩 다 보고서 그 다음에 깊게 가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채워지는 게 BFS는 여기 밑에죠. 하지만 DFS는 마지막에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두 번째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채워지죠.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 넓이 우선 탐색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